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비법 노트 정리를 추가로 더 할게요. 먼저 다섯 번째 주제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거를 유형별로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유형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6개의 유형 다 정리하면 그 소단은 하나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이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범위로 자르면 범위 내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범위 내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럼 걔를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볼 수 있느냐.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x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제한된 범위에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래요. 그러면 k값과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언급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좌표평면 위에서 얘를 정확하게 그리는 대신에 대칭축 방정식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때 그렇게 언급했던 내용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녀석이 2차 항의 개수가 2, 다시 말하면 양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좌표평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지에다 이렇게 그리듯이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대칭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선생님이 일반형에서 강조했었고 외우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서연아 대칭축 방정식이 뭐였지? 아니 그냥 식에서 일반형 이 식에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대칭축 방정식 중요하니까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뭐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거를 여기다 a하고 마이너스 4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내가 대칭축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 이퀄 얼마요? 1인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근데 자르라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자르래요? 문제 제한된 범위에서 자르라고 돼 있어.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그럼 1을 기준으로 중앙에 있는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도 3이고 4까지의 거리도 3이죠. 그럼 우리가 좌우 대칭인 지점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얘가 마이너스 2라인이고 여기가 플러스 4라인이 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 이 주어진 범위가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 원하는 부분만 그래프로 진하게 칠해보면 이 부분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근데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죠? 얘들아 얘기해보자.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생기죠. 그럼 그 최소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fx로 두면 결국 최소값이라는 거는 f 얼마에서 나오는 거다? 1에서 나오는 거다.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f1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4 플러스 k인데 그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계산 결과는 이제 k 값이 얼마면 되는구나? 3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미지의 k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이름에 함수라는 얘기가 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다 같이 그래프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중간에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문제의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 말.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근데 그런 요령으로 쌤이 지금 뭘 알려드렸어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해서 개형을 대충 그린 다음에 정확하게 누구를 찾는 거? 축방정식을 찾아서 표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과정이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 자, 요거 필기하세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는데요. 같은 식이 반복될 때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식을 간단하게 치환하되 치환한 문자는 반드시 남겨진, 없어진 문자는 사라지지만 남겨져서 치환한 문자에는 범위를 남기게 돼요. 그거를 선생님이 사자성어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마찬가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한번 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 사자성어가 뭐냐? 먼저 여러분 얼마나 유식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사람이 죽으면은,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호사유피라고 배웠죠. 범호, 죽을 사, 남길 유, 가죽 피.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기죠? 걔는 인사유명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인 죽을 사, 남길 유, 이름 명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길. 자, 여기서 선생님이 착안을 해서 만든 선생님이 만든 사자성어. 범사유범이다. 아니, 변사유범이다. 무슨 얘기냐? 호랑이는 아니 호자는 범호자고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변자는 무슨 변자냐? 변수 변자입니다. 뭐라고요? 어, 얘는 변수할 때의 변자. 변수 사자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 즉 없어진다는 얘기죠. 유자는 남길 유자예요. 남길 유. 범자는 범위할 때의 범자입니다. 변수가 죽으면 뭐를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알겠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변수는 죽으면 범위를 남기고.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고 내가 만들었지만 아주 극찬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내가 얘를 다른 문자 t로 치환했으면 t에는 범위가 남게 돼요. 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했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사라지지만 t에는 범위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의 4배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자, 이 함수를 x 이퀄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3까지 얘 범위에서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반복되는 식은 치환을 하고 그랬으니까 솔루션 누가 반복되고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반복되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치환한 녀석에서 x가 사라지면 저 함수는 y 이퀄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이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x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겨진 t한테 범위를 남기고 죽었다고. 그 범위는 뭘 갖고 선생님 그러면 체크하는 겁니까?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관계식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을 거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x축하고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죠? 0하고 2에서 만나죠? 이 그래프를 y라고 놨을 때. 맞습니까? 그럼 얘를 선생님 정확하게 t와 x의 관계니까 이거는 한번 좌표 평면을 그대로 옮겨주면 자, 요 축을 내가 x축이라고 보고 요 축을 t축이라고 보면 되죠. y 대신에 t가 된 거니까. 맞습니까? 보통 y는 하고 2차 함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y 대신에 뭐를 썼기 때문에 t를 썼기 때문에 얘는 x축과 t축으로 구성된 2차 함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녀석을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요? 1에서 3까지 잘라보자고요. 그럼 1일 때 함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3일 때 함수가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른 부분에다가 색칠을 진하게 해보면 요런 범위가 내가 잘라놓은 부분이에요. 2차 함수에서. 치환한 부분에서.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t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t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변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프에서. t가 어디서 어디까지 변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축이야? t축이니까 t축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변했어요? 3까지. 그쵸? x가 변한 게 아니라 x가 1에서 3까지 변하는 동안에 t값의 범위 찾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찾았더니 얘가 드디어 마이너스 1과 3 사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옆에 치환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이 2차 함수는 x의 범위였던 1하고 3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아니라 치환된 문자인 마이너스 1과 3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해했니? 안 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어디서 이해 못했어요? 아니 문자를 t로 바꿔서 새로운 2차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t의 범위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만드는 문제라고요. 여기서 이해 못할 문장이 어디 있었어요? 아, 성의 없게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되게 애써서 설명한다니까 쉽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죠. 대칭축 방정식 얼마예요? t 이퀄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다 같이 대답해보자. 마이너스 2죠. 근데 그 녀석을 어디서 어디까지 자르래요?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르면 요 범위에서만 자른 거라고. 그럼 우리가 자른 범위는 바로 이런 녀석이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죠? 그럼 이 함수를 새롭게 우리가 ft라고 놓는다면 t에 관한 함수니까 최소값을 미니멈이라고 했을 때 미니멈은 f 얼마랑 같고요? 마이너스 1 라인에서 최소값 가졌죠? 최대값은 t 이퀄 얼마 라인에서 최대값 가졌어요? 3 라인에서 최대값 가졌죠? 그러니까 t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나와요. 최소값은. 최대값은 f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3. 그럼 3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9 더하기 12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4.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24하고 0을 구하면 답입니다. x는 이미 치환해서 사라지는 순간 좀 이따 적으세요. 지금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x가 치환해서 사라지는 순간 얘는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고요. 누구에 관한 함수라고요? 치환한 문자에 관한 함수. 여기선 t에 관한 함수로 바뀐 거라고. 그럼 아까 1번에서 구했던 유형 1번에서 t의 x에 관한 함수를 x로 자르면 자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가 보인 것처럼 얘는 t라는 구간을 찾았기 때문에 그 t의 구간으로 자르면 그 구간 안에서의 다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이 보인다고 알았죠? 그걸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정리해봅시다. 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면 자, 치환한 문자의 범위는 어디서 찾는 거냐? 치환한 식을 이용해서 그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겁니다. 별표.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도형 문제 안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섞어넣어서 숨겨놓는 문제들이 보이는데 그런 문제 풀 때 반드시 숨겨진 범위를 서술형 문제 풀 때 언급을 해줘야지 언급을 안 하고 풀면 무조건 감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으로 우리가 밑줄 그어놓읍시다. 활용 문제 풀이 시 숨겨진 범위를 반드시 찾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원점이고요. 선생님이 직선 하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절편은 2가 되고 y 절편은 4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직선 위에 한 점 P가 있어서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놓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면 직사각형 OAPB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 OAPB라는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상관이 있죠. 솔루션. 일단 내가 이 직선 위에 1사분면, 단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네. 단 P는 1사분면 점이에요. 1사분면 점이다.
그러면 첫 번째 P점을 내가 A, B로 놓자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B로 놓는 순간 그 P점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B 이퀄 마이너스 2A 더하기 4를 만족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일식. 얘를 내가 A, B라고 놨고요. 그러면 그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A는 A, 0이고요. B는 0, B가 될 거예요. 그럼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놓으면 S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곱하기 뭐가 되죠? B가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을 2식이라고 놓고 1식의 결과를 2식에 대입하면 S는 이제 A에 대한 식 SA가 되고요. B를 없앨 수 있죠. A로 대신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되면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라는 완벽한 A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뀌었죠. 넓이가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숨겨진 범위를 언급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A라고 하는 P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사분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양쪽에 구멍을 뚫고 빨간색으로 전기 맞은 부분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저 녀석 A 값의 범위가 뭐하고 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을 때 그 사이에서 A 값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숨겨진 범위를 반드시 활용 문제 풀 때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A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죠. A의 개수가 음수니까. A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럼 대칭축 방정식 찾아줘야 되죠. A 이퀄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 이퀄 1이죠. 근데 그 녀석을 뭐에서 뭐까지 자르래요? 0에서 2까지 자르래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좌우 대칭일 거고요. 0 안 들어가고 2 안 들어가고 그 사이 값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무슨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최대값은 어디 생겨요? 바로 꼭지점이었던 1에서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함수가 SA니까 내가 찾고 있는 맥시멈은 S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다 같이 얘기해볼까?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걔가 최대값이니까.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면서 그 값이 얼마다? 2다. 이 문제의 답은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세요. 자,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요. 유형 4번은 실수 x하고 y에 대한 어떤 2차 식이 주어져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x, y가 섞여 있는 2차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걔를 표현할 때 fx, y라고 쓴 거 x도 변수, y도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녀석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풀어내라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해법이 x와 y 각 문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변형한다.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어떤 상수가 되게끔 식을 변형하는. 얘는 상수. 그럼 전체적으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k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얘가 최소값이 k가 이 상수가. 왜 그렇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큰데 그럼 0보다 같거나 큰 거의 최소값은 0이죠?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k니까 최소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최대 최소라고 적혀 있지만 이 최대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이런 녀석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한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도 적어놨어요. 이런 2차식,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는 이런 2차식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잘라야지만 완전 제곱식을 여러 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5y제곱을 한번 분리시켜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분리할까요? 4y제곱과 y제곱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저 식은요. 준식이라고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까지를 한 세트로 볼 수 있고요. 남아있는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5가 남았는데 5를 다시 두 개로 분리해서 4 더하기 1로 분리시켜 놓으면 4는 아까 만들어 놓은 녀석이랑 이렇게 하나의 괄호로 같이 묶어주고 1만 별개로 밖으로 빼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이 만들어지고 뒤에 상수만 남게 돼요. 그래서 x-2y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1꼴이 만들어지죠. 그럼 앞쪽 괄호가 실수들이기 때문에 제곱한 녀석 0보다 같거나 클 거고 두 번째 괄호도 0보다 같거나 클 건데 0보다 같거나 큰 애들한테 1을 더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보다 같거나 커진다가 되면서 이 상수였던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유형 4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은 유형 5번입니다. 실수 x, y에 대한 f, x, y는 0골, 즉 x도 변수, y도 변수, 즉 두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 y에 대한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방정식을 누구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냐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고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수 x하고 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xy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시키는데 x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실수로서 왜냐면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y 값의 범위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각각.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첫 번째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저 방정식을 선생님이 별식이라고 놨을 때 얘는 별식을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으로 본다.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거니까 얘를 y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불러보세요. y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얘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누구랑 매치가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과 매치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둘 다 실근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부등식하고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들어가서 뭘로 바꿔놓으면 4분의 d로 바꿔놓으면 자 뭐가 되죠? y의 개수가 뭐야? 절반은 x잖아요. 누구만 지금 변수로 보는 거야? y만 변수로 보는 거예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 y 앞에 곱해져 있는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 계산할 때 절반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h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따라왔니? 그러면 여기서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남는 애가 4x 더하기 얼마니까 8이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구나. 뭐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면서 최대값은 모르지만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서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해를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y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 된다 별식을? 반대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로 보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판별식 얘가 실근을 갖는 거니까 뭐를 연결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마찬가지 써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4분의 d 쓰면 되고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면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있고 플러스 8이 생기고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고 y제곱 길이는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얘는 4y가 같거나 작다 12보다 그럼 y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y의 최소값은 구할 수 없고 y의 무슨 값만 구할 수 있었구나? 최대값만 y의 최대값만 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y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걸 찾았어요? 3이라는 거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두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걔가 실수 x, y에 관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y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고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y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고 실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판별식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를 적용하면 된다.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 하나의 유형으로 알아둡시다. 자 라이트센 같은 문제집은 좀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유형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래도 센 같은 레벨로 조금 올라가다 라이트센 말고 일반 센으로 올라가면 이런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자 유형 6번은요 조건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결과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해법도 거기 정리돼 있죠. 조건식을 이용해서 결과식을 한 문자로 통일하고 이때 조건식에서 한 문자가 사라지면 남은 문자의 제한 범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한 범위까지 찾아내는 거 그걸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해법에다가 밑줄 긋고 넘어가면요. 일단 조건식을 이용해서 결과식을 한 문자로 통일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통해서 제한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위를 찾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를 밑에 예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자고요. 2x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까지 직격직해 잘라서 봤을 때 그 앞쪽을 주어진 식이니까 조건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새로운 x와 y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요. 주어진 x와 y에 대한 식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얘를 결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까 해법이 돼 있었냐면 첫 번째 조건식을 이용해서 결과식을 한 문자로 나타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조건식에서 y제곱이라는 거를 소모해버리죠. 결과식에서. 그러면 조건식에서 y제곱을 x로 표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거를 결과식에 대입해버리면 되죠. y자리에다. 그럼 우리가 이 결과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별은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x가 만들어지죠. 아니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이 녀석 내림차순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니까 x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됐구나? 2차 함수가 됐구나.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을 그려놓고 대칭축 방정식을 찾으면 얼마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그럼 최소값은 바로 이 꼭지점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 함수 별 x라고 놓으면 별 x에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그게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쭉쭉쭉 풀어서 답을 냈다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로 맞을 수는 있으나 온전한 답은 아니다. 뭐를 놓쳤어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었던 걸 놓쳤죠. 조건식에서 범위를 찾아야 돼. 왜? 지금 원래는 y제곱이라는 문자가 문제에 있었죠. 근데 그 녀석이 사라지고 누구에 대한 식으로만 바뀌었어요? x에 대한 식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3 때까지 알아야 되는 사자성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사 유범. 어떤 변수가 죽어버렸어요? y라는 변수가 죽었으니까 남아있는 x한테 뭐를 남기고 죽었을까요? 범위를 남기고 죽었겠죠. 그럼 y제곱이 없어졌는데 조건식에서 y라는 게 실수였기 때문에 제곱하면 뭐보다 같거나 크죠 항상? 그러니까 좌변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우변 동그라미 친 녀석도 뭐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예요?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왜냐하면 y가 실수니까. y가 실수이므로 y제곱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고 y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여기 괄호를 메꿀 수 있는 x의 범위가 얻어지는 거죠. 따라서 x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가 돼요?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을 찾아놓은 이 그래프에서 x 이퀄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x 이퀄 2분의 1 선이라고 보면 그 녀석의 어느 쪽만 내가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왼쪽만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은 범위만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범위에 경계값도 들어가고 2분의 1일 때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굵게 칠하고 있는 요 범위에서만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공교롭게도 x 이퀄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꼭지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었을 때 답이 나올 수는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하지만 이 범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별 x의 최소값은 결국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별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하니까 2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을 계산했을 때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8로 통분하면요. 8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그러면 9에서 2 빼는 거니까 8분의 얼마? 7이 내가 찾고 있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조건식과 결과식이 이렇게 둘 다 등장하는 문제에서 결과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조건식을 변형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데 이때 소거된 문자는 범위를 남겨주고 소거돼. 알겠죠? 예,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